원하는 게 있다면 이미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가짜로 뭐 연기를 하라는 건지, 억지로 긍정을 하라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요, 새로운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장착하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이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미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거대한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캐릭터로 접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인생 게임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게임 안의 캐릭터,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게임을 조정하고 있는 플레이어, 즉 진짜 나인 거죠. 게임 안의 캐릭터는요, 상황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게임 밖의 플레이어, 진짜 나는요, 그 게임을 한 발 물러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캐릭터와 달리 죽지도, 살지도, 울지도, 웃지도 않고 늘 고요한 그 자리에 있죠. 이게 바로 진짜 나, 참나, 혹은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나는요,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도 않고요. 무한한 허공성 위에 떠 있는 의식, 즉 우주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진짜 나, 즉 의식이 캐릭터를 선택하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이 인생 게임에서요, 다양한 캐릭터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의식, 참나가 선택한 캐릭터인 거죠.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잊거나 몰라서 내가 캐릭터 그 자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실패하면 슬퍼하고 성공하면 기뻐하면서 게임 속 일이 마치 내가 되어버린 것처럼 흔들리죠. 그런데 사실은요, 게임을 하는 진짜 나, 즉 의식은요, 언제든지 캐릭터를 바꿀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새로운 의상이나 새로운 스킬, 새로운 스테이지로 옮겨가는 것처럼 의식의 전환으로 언제든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바꾸면 그에 맞는 게임 맵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의식을 바꾸면요, 그에 맞는 상황들이 끌려오는 거죠. 그게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라고 믿으면요, 그에 맞는 경험만 계속 주어지고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선택하면 그에 맞는 시나리오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아니, 인생이 게임이라니,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의 캐릭터를 선택하죠. 집에서는 엄마 모드, 출근 후에는 회사원 모드, SNS는 자신감이 막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 앞에서는 뭐 아무 일 없는 듯이 쿨한 사람 모드를 취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이렇게 수십 번씩 캐릭터를 바꾸면서 살아가요. 실제로 저만 해도요, 아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직장에서의 말투, 감정,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달라지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의식이 캐릭터를 바꾸는 그 순간, 즉 참나가 다른 자아로 로그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조차 사실은 그 캐릭터 안에 너무 익숙해져서 진짜 나를 그 안에 가둬둔 것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해.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야. 나는 MBTI가 뭐뭐뭐야. 이런 말들은 사실 의식이 선택한 캐릭터의 설정 값일 뿐인 거죠. 그걸 잠시 내려놓고 만약에 내가 다른 캐릭터라면 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게임 스테이지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현실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도 여전히 예전 캐릭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결정하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돈이 부족한 사람의 캐릭터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시각화를 해도 현실은 그 예전 캐릭터의 맵이 유지되겠죠. 끌어당김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은요, 그 현실에 맞는 캐릭터로 지금 당장 살아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말투로 말할까? 부자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를 현재의 자기 자신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은요, 현실을 속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재정의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건 단순히 성격 묘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린 정체성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성적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한 사람이 어느 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몸은 막 경직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하겠죠.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잠깐만! 너는 내성적인 사람이잖아.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건 네 역할이 아니야. 이런 거는 단순히 뭐 부끄러움이 올라왔다. 이게 아니라 정체성의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작동이에요. 내면에서는 이미 나는 내성적이다. 라는 캐릭터를 하나의 진짜 현실로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작동하는 게 바로 에고, 즉 자아의 방어 본능입니다. 에고는요,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자아 보안 시스템인데요. 익숙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로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그건 너답지 않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다시 기존의 나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그 순간 에고는 경보음을 삐릭 울리는 거죠. 멈춰! 네가 지금 하려는 건 네 캐릭터의 어떤 행동이야. 이렇게. 반대로요.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바꿔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장착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손끝이라도 까딱까딱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현실 속에서의 정체성 이동, 즉 아이덴티티 시프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정되었던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학습된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엄마를 보면서, 엄마란 이런 존재구나. 여자란 이렇구나. 이렇게. 혹은 또 아빠를 보면서, 아빠란 이런 사람이구나. 남자란 이렇구나 하면서 그에 맞는 캐릭터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가죠. 즉 우리는 눈으로 보고 감정으로 느끼고 행동을 모방하면서 나라는 캐릭터를 점점 형성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캐릭터를 만들어 가려면 쉽지가 않은 거죠. 불화만 보고 자란 사람들은 화목한 가정에 대한 그림이 부족해서 불화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그림이 부족해서 가난의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은요, 경험하지 못한 데이터에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게 롤모델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에서 되고 싶은 사람, 혹은 경험하고 싶은 캐릭터를 눈앞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찾고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선택이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에너지를 내 안의 새로운 정체성 데이터로 복제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무의식은 저런 방식으로도 살 수가 있구나 하고 새로운 현실 스크립트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말투를 배우고 그들이 선택하는 사고방식을 따라가다 보면요. 뇌는 나도 그 그룹에 속해 있다 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현실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항상 부족하고
불만투성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면서 내 아픔이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의식의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롤모델로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배우게 되니까 '세상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의 전환이 찾아왔고요. 그때부터 저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뭐 돈이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라는 어떤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게 됐고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캐릭터를 선택해서 살아가지만 진짜나 참나, 의식 그 자체는요, 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존재예요.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목표는 바뀌었지만 캐릭터는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은요, 가짜로 연기를 하라거나 나는 긍정적이야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롤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캐릭터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언어라든지 감정이나 행동을 관찰하면서 내 안에 복제시키세요.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면요, 현실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나는 어떤 캐릭터로 내 인생을 플레이하고 싶은가? 그 답을 선택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현실 게임은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추천 영상은 고정 댓글에 걸어둘게요. 오늘도 멋진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